앞서 무대 인사를 통해서 감독님과 배우분을 잠시 만나셨는데요. 여러분 그 정말 지옥 같은 예배 전쟁에 성공하신 여러분과 한시라도 빨리 감독님 배우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더 뜨거운 박수로 두 분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통역에는 강혜정 통역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카메라를 들고 오셨기 때문에 혹시 괜찮으시면 조금만 앞으로 나와서 관객들과 맞이해 주실까요? 네,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여러분과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들 질문 생각하실 동안 감독님과 배우님께 하나씩만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시작 전에 감독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만드셨던 최근의 필모그래피와는 조금 다른 톤 앤 매너의 작품이 법정 스릴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감독이 작품을 만들 때는 그 시기에 가지고 있는 감독의 생각이라던가 문제의식이 작품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점에서 이 시기에 이 영화로 돌아오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이렇게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どういう問題意識で、そうですね。そして父になるを福山さんと作った時に法律監修で入っていただいた弁護士さんと話をしていた中で、ふっと彼がよく立ちレポーツってレポーターが裁判所の前からテレビで中継して判決が出たけど控訴が決まって真実を追及する場所が地方裁判所から高等裁判所に移ることになりましたっていうようなレポートをしてるのを聞くことがあるけど、あれ違和感があるんですよって言って、別に法廷って真実を明らかにする場所じゃないんですよねって言ったんですよね。それでじゃあ何をする場所なんですかって聞いたら、利害の調整ですね。弁護士には真実はわからないですからねってポロッと言われたのがすごく印象に残って、でも誠実だなと思う反面、そういう人間たちがでも真実が分かったという、ふりをしながら判決で至って人を裁くということ、そういう制度を私たちの社会が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の、ちょっと怖さみたいなものを感じたというのがこのストーリーを考えたスタートになりました。 어떤 문제의식일까요? 글쎄, 계기가 된 것이 있다면 이렇습니다. 후쿠야마 씨하고 함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작품을 만들었을 때 법률 감수 격으로 참여를 해주신 변호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TV 정보 프로그램 중계에서 보면 어떤 특정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1심에서 판결이 나고 그리고 항소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TV에서 전하는 리포터들이 화면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 왜? 이제 1심에서 이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라고 리포터들이 말하는데 그거 참 위화감이 든단 말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법정에서는 진실을 밝히는 애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이 좀 특이하게 들려서 그럼 뭐 하는 곳이죠 법정이? 라고 되물었더니 굳이 말하자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해를 조정하는 곳이지 어차피 변호사들이 진실을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한편 또 성실하게도 들렸거든요. 그러면서 제게 들었던 생각이 그렇다면 이 법정에서 진실을 알지는 못하는 것인데 진실을 안 것처럼 생각을 하고
다툰다든가 심판을 내린다든가 그것이 진실이냐 전제로 깔고 가는 그런 부분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법정이나 혹은 우리 사회나 우리 인간들이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하나의 계기일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고감독님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계신 고레이다르 가즈감독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중도와 지금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현장인 것 같은데요. 쿠야마 마사하루 배우님께도 질문 하나 드리고 바로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안타깝게 참여를 같이 해주시지 못하셨지만 쿠쇼코지 배우와의 정말 불꽃 튀기는 연기 대결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시게몰이라는 캐릭터와 미스미라는 캐릭터는 마치 그 보이지 않는 현을 양쪽에서 팽팽하게 잡는 대결과 같은 구도를 보여줍니다. 현장에서 그 불꽃 튀는 연기 대결의 감흥을 어떻게 느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시게몰이 캐릭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키워드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重盛のまさかのその質問ですけど、その重盛のキーワードはですね、 시게몰이의 키워드라. 座ります？ 앉을까요? どうぞ。重盛のキーワードはやはりその勝ちにこだわる。感情を、感情のままに動くというよりはまず仕事として感情よりも勝つことにこだわるプロフェッショナルというのがキーワードにな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 시게몰이라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기는 것에 집착이 강하다고나 할까요? 감정에 따라서 막 움직이기보다는 일에 있어서 감정보다 그 이기는 것, 일 부분을 더 중시하는 그런 성격의 프로페셔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それと演技お芝居ですけども、その役所さんとのあれはですね、まあ緻密にコントロールしたり計算したりっていうことは、正直あまりしてません。むしろ現場で起こったこと、目の前に現れたミスミ、役所さん演じるミスミに、素直に反応していった結果、ああいう形になっていったという。だから何でしょうね、事前にこうしようああしようということを組み立てたわけでもなく、その場で起こったことに素直に反応していったという、なんかそれだとまるで何も準備してない人みたいな感じですけどもそういうわけじゃないんですけれども、그 연기 부분에 있어서는요, 약쇼코지 씨께서 연기를 하셨던 부분과의 같이 하는 장면, 이거는 사실 치밀하게 컨트롤을 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현장에 들어가서 나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약쇼코지 씨가 연기를 하고 있는 미스미라는 인물 앞에 두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순순히 반응한 결과 나온 것이 보신 바와 같은 연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요, 그 자리에서 약쇼 씨가 뿜어내는 것에 솔직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연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말 아무 준비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객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사전에 몇 가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은 관객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질문의 개수는 1개로 제한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한 명당 한 개씩이요. 그러니까 한 개만 받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안도현습니다. 네, 그리고 2층과 3층에는 마이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을 한국어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인상착의로 지목을 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네, 세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이쪽 앞줄에 세 번째 줄이요. 손 들고 계신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독님의 영화를 볼 때마다 열광하는 팬이자 영화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저는 감독님의 영화를 거의 대부분 보면서 항상 느꼈었던 부분이 캐릭터들이 되게 입체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아무도 모른다의 아이들이나 뭐 바다마의 달의 여자들이나 그런 지금 이번에 세 번째 살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표현하시는 방법 중에서 되게 캐릭터들이 되게 구체적이고 입체적이고 살아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매번 했는데 그런 면에서 감독님은 그런 캐릭터를 그리는 과정 어떻게 하면 그런 캐릭터들을 만드시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감독님만의 약간 방법이 있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いや特別な方法があるわけではないと思うんだけど、でもそう言っていただけるのは嬉しいです。 글쎄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는 아닌데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기쁩니다. 今回のような作品の場合、特に気をつけなければいけないのは、事件自体が非常にセンセーショナルなものなので、事件を追うことに僕自身が引っ張られてしまうと、人間が立体的に立ってこないので、ストーリーラインだけが届いてしまうので、あくまで人がいて、事件がある。それはどんな物語を書く上でも順番は逆であってはいけないっていう、まず人がいる、人が動くことで事件が起きるっていう、そのことを忘れないっていうのがまず一番大事なことだと思います。 이번 작품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특히 조심을 하게 되는 것이요. 사건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셔널하다, 선정적이기에 더더욱 사건의 줄거리만을 저 자신이 쫓아서 가다 보면 다른 것을 놓치게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쫓는 것에 급급하다 보면 인간이 입체적으로 떠오르지 않게 되고 줄거리가 더 부각이 돼버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건이 선정성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있고 사건이 거기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 순서만은 반드시 잊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이는 편입니다.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건이 생겨난다 라는 부분을 잊지 않으려고 하지요. あとは綿密な履歴書を毎回作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ども、しかもその回想シーンというのをほとんど使わないので、現在進行形だけで映画が出来上がっている、それが一番シンプルで美しいと思っている人間なんですが、その中に今と過去と未来っていう3つの時間がどっかから感じられると、その人間が立体的になってくるんですね。それはもうセリフもそうですし、美術も衣装もあらゆるものがその3つの時間を意識しながら今を描くっていう、そういう意識がうまくいった時にきっと人間が立体的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履歴書入ってる。履歴書はあまり作んないんですよ、僕。そんなには書かないんですけど。そうですね。 그리고 그 캐릭터 각각에 대한 면밀한 이력서 같은 것을 제가 만들려고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 회상 장면 같은 것이 그렇게 많이 이제 되는 편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간이 있고 그 인물에 대해서 이력서가 면밀하게 치밀하게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지 않아도 그 인물의 현재, 과거, 미래 같은 거를 어딘가에서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의식을 하면서 현재를 그리는 것. 그렇게 되면 그런 그 사람의 살아온 궤적 같은 것이 대사나 기술이나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그려가는 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이드로 한번 가볼까요? 쪽 세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이런 영화 계속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배우님 연기도 정말 잘 봤습니다. 제 질문은 그 야쿠쇼 코지의 딸이 끝까지 나오지 않는데 결국 돈을 보내지 않는 건지, 또 그 히로세 스즈분에 대한 딸의 감정이나 그 눈사람 같은 것도 다 거짓이었는지, 물론 관객의 판단에 맡기셨겠지만 감독님이 앞에 계신 만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雪合戦がどういうイメージか。はいはいはいはい。そうね。これそうですね。メインになってる3人がそれぞれ皆父と娘で、3人ともその関係をこう書いているんですか、うまくいってない3人にしたんですよね。だから、雪合戦のシーンは重盛が見た電車の中で見た夢という設定で作ってますけれども、あれを三角が見ててもおかしくないし、早紀江が見ててもおかしくない。3人が夢の中だけで共有するものとしてシーンを書きましたけど、その出てこない人間がいる、目の前にいる人間にその代わりを見ていくっていうんですか、代用、自分が一緒にいられない娘の代わりに目の前にいる娘といるとかね、そういうこうさっき話した中心にいる3人がそれぞれ相手の中に誰か別の人間を見ていくっていうのが今回の3人のこう関係だったので、そういうそれが最後、要するに重盛が娘の中に自分を見ていくっていうところにこう重なって進んでいくつもりがありました。 이번에 나왔던 주요 인물 세 사람, 시게모리, 미스미, 사키에, 이 세 사람들은 전부 다 각각의 삶 속에서는 아버지와 딸이라는 그 관계 안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와 부녀 관계라는 것이 뭔가 좀 부족함을 안고 잘 돌아가지 않는 측면이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자신이 놓여 있습니다. 눈싸움의 장면은 시게모리가 열차 안에서 꾸는 꿈이라는 설정으로 그리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 꿈에 나오는 사람이 혹시 뭐 미스미였다 할지라도, 사기에가 그런 꿈을 꿨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꿈속에서만 공유될 수 있는 세 사람의 어떤 공통이라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들은 영화 안에서 끝까지 나오지 않는, 예를 들어서 미스미의 딸처럼 그런 나오지는 않는 인물의 존재를 자기 눈앞에 있는 존재에게 투영해서 보고 있는 측면이 있죠.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이 공통으로 있고, 그런 세 사람 그런 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시게모리가 미스미를 통해서 자신을 보고 있는 식으로 결말이 쭉 흘러가는 그런 식으로 그려봤습니다. 이번에는 후쿠야마 마사오로 배우분께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치열한 경쟁입니다. 맨 앞줄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럼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래 CM, 일본 CM을 봤을 때는 후쿠야마상이 혼토 노코토 오시에테 쿠레요 하고 무너져 가는 거를 되게 기대하면서 보러 왔는데요. 시작하고 원래는 되게 시게모리라는 사람이 미스미를 약간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약간씩 뭐라고 해야 되지? 시게모리가 질문을 하면 미스미가 거기에 대답을 별로 하지 않고 오히려 미스미가 역질문을 하면서 또 그것과 또 시게모리의 딸이 나오는 것과 또 뭐 시게모리 아버지라던가 주변 사람들이 약간씩 시게모리를 미스미가 도구화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맨 마지막 취조실 장면을 보면 맨 처음에 시게모리와 미스미가 대립했던 것과 정반대처럼 오히려 미스미가 시게모리 본인을 추종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저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때 미스미가 시게모리한테 악수를 청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사실 그때 미스미라는 캐릭터가 시게모리에게 느꼈을 감정과 시게모리라는 캐릭터가 미스미에게 느꼈을 감정이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정말 자신의 도구화를 했지만 이게 실패한 도구다 이런 식의 약간 비웃음 조소를 띄었을까, 혹은 또 시게모리는 결국 믿음을 줬지만 그 믿음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더 조소적이지 않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 그 악수실에서 시게모리 입장에서. 여러분 다음 질문 약간 짧게 부탁드립니다. 뭐예요?大変 대단히 深い 깊은 感想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そのあたりはですね、もう多分その役者の演じ方、現場で演じた感覚や感情はもちろんあるんですけれども、最終的には監督の判断によってこう編集で構築されていってる部分もあるので、どういうつもりで作られたんですか？ 그 부분은 그러니까 배우로서는 연기를 하면서 물론 그 자리에서 저 자신이 느꼈던 감각이라든가 감정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영화에서는 그 부분이 감독에 의해서 편집을 통해서 구축이 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감독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옆에서 지금 땀 흘리고 계세요. 이마 요번에 아세오 카이테라. そうなのね、ちょっとね、脚本とは違う、あそこセリフがあったりしたのを省略して作ったりしてるけど、出来上がったものから自分であそこのシーンを解釈すると、前半でガラス越しだけど手を重ねると分かるんですってミスミに言われるじゃない。で、今あなたおっしゃったみたいにその関係がどんどん変わっていくでしょ。で、逆転していくじゃない。で、重森の方が探られてる感覚になるでしょ。で、あそこでもう一度今度直に手を触れる。そうなった時に重森が今度ミスミが何を考えてるのか分かるじゃないか。で、彼なりにその分かったことを彼にぶつけに行くっていう、そういう言葉にはあの場ではしてないけれども、触れたことで彼の中でまた少しミスミに近づいた感じっていうんですかね。そういう工程にしてますね。そう全然違うセリフがあったんですよ。それカットされてるんですよ。だからちょっとその時の感情とは違う見え方になってるかもしれない。僕としては。 순서대로 통역을 해드리면 처음에 감독님이 원래 제가 대본에서 썼던 내용을 생략을 해버리고 다르게 편집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 전반에
하여튼 조금 보시기에 또 다른 방식의 느낌을 가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반 부분에서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두 사람의 관계에서 변호사가 미스미에 대해서 취조를 하듯이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하는데 점점 전개가 되는 가운데 지금 관객분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두 사람의 관계는 역전이 되어가죠. 거꾸로 뒤집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미스미가 시게모리 변호사가 취조를 당하는 것 같은 분위기마저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유리에다가 손을 대보면 생각을 알 수 있다고 했을 때 아주 그런 느낌들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나중에는 그 법정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후에 유리를 통해서만 됐을 때 그때 생각을 알게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직접 손을 이렇게 만지게 되는데 그때는 시게모리가 미스미의 생각을 조금은 알게 되었다고 조금은 알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그때 나 이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라는 느낌을 가지고 직접 그 후에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했더니 지금 뒤돌아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원래 전혀 다른 대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편집하면서 생략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연기할 때 그 자리에서 느꼈던 거하고 또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고가 달리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맞춰야 될 시간인데 짧은 질문 하나만 더 긴박하게 받아보겠습니다. 저쪽에 아래 손 들고 계신 남성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셔츠 입으신 분이요? 새로 이제 계속 신작이 나올 때마다 수많은 이제 관객들이 기대하고 해석을 할 수 있게 없는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데 크게 그 초기에 이제 초 감독님이 TV 다큐를 할 때 여러 일본 사회 내 시스템이나 체제에 대한 어떤 모순들을 지적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어떤 진실은 무엇인가, 진실과 인간들의 어떤 관계, 신뢰에 대한 부분이 같이 이제 좀 또가 들어간 작품 같습니다. 맨 끝부분에 교차로 장면에서 호카마 씨가 이제 중간에 서서 이제 멍하니 있는 부분을 관객들이 이제 그 관객들이 이제 그 심정이 된다면 어떠한 이제 방식으로 이 작품을 받아들여서 좀 더 영화에 대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지 감독님께 이제 팁을 한번 그 마지막에 후쿠야마 마사요루 배우의 그 표정에서 관객들이 어떤 감흥을 느끼게 되면은 조금 더 이 영화를 명확히 해석하는 셈이 되는 건지 마지막 장면에 그 유리에 비치는 그 얼굴이 표정도 교차로 부분까지. 그리고 야쿠쇼 씨 배우와의 얼굴이 교차되는 그 장면에 대해서요. 設計室7回あるんですけど、撮り方を全部変えようという2人の距離に変化と合わせて撮り方を変えましょうっていうのを撮影の竹本さんと相談して決めていて、カメラが実体のミスミを撮るのは5回目まで待ってで壁を外して、非常に映画的なフィクションのポジションですけど、壁を外して真横に入るのは6回目まで待ってっていう、そういう形で最初弁護人と、殺人犯だったものを少しずつ関係を変えていくように、お芝居もそうですけどもカメラワークでもそういうふうに見せましょうって話をしてて、最後の同じ方向を見た2人がガラスの中で重なってまた離れていくっていうのは、僕が描いたコンテではなくて竹本さんが撮影の現場でここからこういうライティングで、このレンズで見るとこう見えますって見つけてくれたんですよね。それがこう自分が描きたいと思っていた脚本であり、シーンが描きたいと思ってたものをワンカットが全て表現してくれる素晴らしいカットだったので、後半のカット割りを全部変えてワンカットで押すように変更しました。 이 접견실에서 변호인과 그 살인범
연기를 받고 있는 사람하고가 접견을 하는 게 총 7번이 나옵니다. 그 7번의 접견 장면, 면담 장면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서 좀 달리 찍는다고 생각을 하고 임했습니다. 7번의 만남 속에서 5번째 됐을 때의 미스미의 실제 사람에게 다가가는 촬영을 좀 했었고요. 6번째 됐을 때 는 카메라가 유리 너머로 이렇게 상대가 보이게 하지 않고 유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양쪽이 보이게 유리벽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찍었었고요. 7번째 되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포개지는 그런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관계가 조금씩 변할 때마다 연기를 달리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카메라 촬영 기법에 있어서도 조금 촬영 방식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작업을 가미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그렇게 두 사람의 얼굴이 포개졌다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점점 포개졌다가 자리에서 떠날 때 두 사람의 얼굴이 또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촬영을 해주신 다키모토 씨께서 그 자리에서 조명을 이렇게 하고 이 각도에서 이렇게 찍으면 이런 식으로 포개져 보여라고 발견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이런 식으로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를 커트 구성을 다 바꾸고 그 원컷 가지고만 이제 했었죠. 그 부분이 장면 전체에서 제가 표현을 했던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딱 들어맞는 아주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질문 받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무대에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はい、今日は本当に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정말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この映画、もちろん今日見に来ていただけて大変光栄なんですけども、2度目、3度目とですね、ご覧になっていただくとまた違う、見え方、解釈できると思いますので、また2度目、3度目とご覧になっていただければと思っており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どうぞ。 이 세 번째 살인 오늘 봐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또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해석도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또 다시 거듭거듭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この映画見終わると人と話したくなるんだよね、多分ね。だから質問がすごく長くなるのは多分喋りたくなるのね。それすごく気持ちがよくわかるんですけど、映画2時間ですけども、多分終わった後ね、映画の中では解決できない謎がたくさん残ってるでしょ。ここで描いた裁判がその謎を無視して死刑判決を出したのと同じように、今皆さんの中にもその謎とどう向き合うのか無視するのか、どれが回収できてるのかみたいなことをこう考えながらお友達と帰っていただければいいなと思っておりまして、今日もし一人で来てる人がいたらですね、この映画T キャストさんの配給で多分今年の冬あたりに一応公開されると思いますので、そこで本当に今福山さんおっしゃったみたいに2度目、3度目の劇場鑑賞をぜひしていただければ嬉しい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이 세 번째 살인이라는 영화가 보고 나면은 뭔가 막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실 때 질문이 길어지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영화가 2시간이긴 하지만 그 영화 2시간 동안에 뭔가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있지도 않고 그 의문이 더 많이 남는 그런 영화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대로 사형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납득이 될까? 혹은 막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더 생각을 하고 싶어지는 것, 혹은 무시하고 싶어지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2시간 영화 보셨지만요, 친구분과 같이 보신 분과 돌아가시면서 즐겁게 영화 이야기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혼자 오신 분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돌아가지 못하는데요. T캐스트에서 이 영화를 배급을 해주시기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이번 다가오는 겨울에 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극장에서 또 상영이 되면은 방금 후쿠야마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번째, 3번째 관람을 누군가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기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야 될 영원하는 저희의 바람이 잘 전달됐을 것 같아요. 두 분 꼭 염두에 두셔주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좋은 질문들 그리고 오래도록 자리 지켜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